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꼭 챙겨야 할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사실 12월 해가지고 4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4일 동안에 뭘 또 보험을 점검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혹시 보험에 대해서 준비하시거나 보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12월 이후의 변화를 좀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실손보험이 조금씩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4세대 실손보험 출시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1월 1일부터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 실손보험이 개정된다는 내용을 좀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종료된다,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방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시거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암이랑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 넓은 담보가 가입이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암도 이제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2천만 원씩, 일반적으로는 유사암이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2천만 원씩 한도를 높여놓은 일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대 질환이라는 것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담보들도 한도를 조금씩 높여놓은 일부 회사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아마 내년에 가면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사암과 이대 질환 등 자녀보험에 대한 혜택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 하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의 보험을 챙기실 분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실손보험이 개정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일단은 7월부터 보험이 개정될 거라고 했지만은 정확한 거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변화된다는 건 언급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실손보험이 그동안에 보험회사들이 이제 가장 손해율이 높은 보험이다 그래가지고 매년 갱신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보험회사가 갖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보험료보다 일단은 보시면은 보험료는 다운되실 것 같아요. 보험료는 기존보다 다운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왜 다운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도수치료나 비급여 치료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부담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할증을 붙여서 갱신할 때 보험료를 비싸게 하고,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할인을 해서 보험료를 싸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실손보험이라는 게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 먹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률에 대해서는 내 나이와 보험료 들어온 게 합계가 돼가지고 이게 보험료가 인상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만큼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는 1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잖아요. 1년마다 갱신이 되시는데, 이 갱신폭을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5년, 여기 보시면은 5년으로 개정을 했다는 거.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째가 됐을 때는 이 보험의 해당 내용이 변하는데요. 이 15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잘못 전달해 드릴 뻔했는데요. 1년 갱신은 변함이 없는데 이 1년 갱신의 주기가 15년 동안에는 내가 가입하신 내용의 보장의 혜택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이 내용이 5년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은 내년에 개정되기 이전에, 그렇다고 해서 꼭
올해 12월에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 실손보험이 개정될 예정이니까 미리 참고해 주셨다가 내년에 개정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12월에 챙겼으면 하는 보험의 내용, 우리 무해지와 표준형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해지 보험이라는 게 나온 지 한 2, 3년, 3,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무해지 보험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전부 다 무해지 보험을 만들었는데 이 무해지 보험이 2020년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무해지 보험이라는 거하고 표준형 보험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요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무해지 보험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과거부터 보험을 준비하시고 가입하실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혹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들은 이렇게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됐어요. 내가 불입한 납입한 기간에 맞춰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해지환급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시해 보는 것과 같이 만약에 10년 정도 보험료를 부었을 때는 한 70% 정도 조금 안 되는 해지환급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무해지환급형은 뭐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란 뭐냐?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90세 만기 하잖아요. 그 중에 20년 납, 이 부분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에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갱신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빵입니다. 빵.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돌려줘요. 옆에 표준형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를 내는 중간에 해지하는 것과 중간에 해지했을 때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을 안 줍니다. 대신에 보험료를 다 납입하고 났을 때는 해지환급금이 껑충 뛰어서 그 다음부터는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과 무해지환급형의 보험을 딱 보시게 되면 이 내용만 보시게 되면은 표준형 보험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무해지 보험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해요.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장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해지환급형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내용은 일반암 1,000만 원과 유사암 두 가지 내용만 넣었어요. 그리고 보험 나이는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년 납 9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요 20년 납이 납입 기간 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표준형 같은 경우는 18,780원 정도의 보험료가 설정이 되고요.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13,2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설정이 돼요. 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중간에 해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해지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해지환급금이 높은 담보들만 넣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좋을까라고 꼼꼼하게 챙기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을 해지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납입하다 보면은 여의치 않아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해지할 수 있지만은 어찌 되었건 간에 처음에 시작은 해지의 전제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만약에 무해지환급형과 표준형을 따졌을 때 동일한 보험료를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진단금을 500 정도를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동일한 보험료를 가지고 표준형 같은 경우는 진단금이 1,000인데 무해지는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추천을 할 때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가능하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없어진다는 거죠.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2월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요거 챙기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뒤에 가서 언급을 할 건데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납입이 다 끝나면 해지 환급금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 물론 납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해지하실 확률은 없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미리 보험을 준비해 놨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보험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필요 없는 담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만약에 어린이 보험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돈을 다 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보험이 정말로 특별한 게 새로운 게 완전히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보험이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면 정리하셔야 되는데, 정리하셨을 때 어린이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기존 내가 낸 것보다 보험료 해지환급금이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좀 더 신경 쓰신다면은 반드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사암 보장 담보를 언급할 건데요.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암은 일반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소외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외감이 있는데 이 소외감이나 일반암은 제가 언급할 게 아니고 유사암 담보를 언급할 건데, 유사암 담보는 우리 보시면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갑상선에 암이 생기시는 거고, 제자리암이라는 거는 뭐냐, 암이 뿌리내기 전에 피부에 상피 조직에만 암세포가 있어서 전이 아직 악성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경계성 종양은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상황, 그랬을 때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는 거고, 피부암도 보시게 되면은 중대한 기타 피부암이 있고 기타 피부암이 있는데요. 중대한 암은 일반 암에 포함이 되시는 거고 기타 피부암에 대한 건데, 이러한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가 사실은 1,000만 원 정도, 지금 맥스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1,000만 원이 가입 한도가 맥스였는데, 이것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사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있다. 특히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 한도를 조금 더 높여놓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유사암 진단비를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하실 때 있어서요, 유사암 담보는요, 일반암 진단비의 비율로 받는 보험회사들도 있지만은 정액으로 유사암만 따로 내가 일반암 가입을 얼마를 하건 상관없이 회사가 주는 한도를 가입하실 수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 유사암도 조금 더 관심 있고 나는 유사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 질환 언급을 할 건데요. 우리가 기저질환자라고 하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고지혈증 있는 분들 많으시는데, 급증하는 심내혈 사망자가 찬공기, 혈관 수축, 혈관 질환, 지금처럼 날씨가 추울 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표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11월과 12월에 급격하게 올라가요. 보시면은 1월, 2월, 12월, 11월, 12월. 이때가 가장 그래도 1년 중에 저희 나라에서는 가장 추울 때잖아요. 이때 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많이 높고 사망률도 높아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담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보험을 좀 더 챙기셔가지고 내가 조금 더 넓은 보장의 범위를 가지셔야지 내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런 특약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이대 질환 중에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두 가지를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도 준비하실 때 있어서 조금 더 올해가 유리한데, 그럼 뇌혈관 질환, 왜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유리한지를 언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담보들, 보험회사 가입할 때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어요. 뇌졸중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뇌혈관 질환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보험회사들은 이런 담보들을 구분짓는 이유가 있어요. 발병 확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확률이 높은 순으로
좀 더 가입 한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와 관련된 진단이 발병이 됐을 때 한 10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뇌출혈로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게 돼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증이라는 두 가지 담보를 포함하는 건데 역시 뇌졸중 담보는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100명 중에 60명에서 70명 사이의 분들이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은 뇌혈관은 뭐냐? 뇌졸중도 포함되고 뇌출혈도 포함되고 그 외에 다른 뭐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달리 분리되지 않는 뇌혈관 뭐 이런 질환들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